세계 환경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한 장의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청계천 복원은 조작된 쇼케이스다. 독일 추리히 환경펀드의 엘리자베트 슈나이더 박사. 그녀는 20년간 유럽 전역의 하천 복원을 검증해온 전문가였습니다. 수십억 유로를 쏟아부어도 실패만 반복했던 유럽. 그런데 서울은 단 3년 만에 25종의 어류를 되살렸다고요?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분명 거짓말이다. 전 세계 언론 앞에서 그녀는 선언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겠다. 하지만 서울에서 그녀가 마주한 것은 상상도 못한 광경이었습니다. 새벽 4시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하천을 청소하는 시민들, 의사, 학생, 노인까지 자발적으로 도시를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알프스 계곡 수준의 완벽한 수질 데이터. 오만했던 그녀의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진짜란 말인가? 한국이 숨겨온 비밀. 그것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신뢰였습니다. 3만 2천 명의 시민이 무보수로 만들어낸 기적. 이 놀라운 이야기가 지금 유럽 42개 도시를 바꾸고 있습니다. 의심으로 시작해 감동으로 끝난 한 여인의 서울 보고서. 지금 시작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는 도시에서도 청계천처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도시를 가꾼다면 여러분도 참여하실 건가요? 참여하겠다면 댓글에 한국 최고, 아직 망설여진다면 한국 1등을 달아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저는 독일 추리히 환경펀드의 심사역입니다. 엘리자베트 슈나이더. 20년간 유럽 전역의 하천 복원 프로젝트를 검증해왔죠. 그런데 서울의 청계천이라는 곳이 단 3년 만에 25종의 어류를 되돌렸다는 보고서를 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유럽에서는 수십억 유로를 쏟아부어도 실패만 반복했거든요. 분명 조작이 있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5년 전 일이 떠올랐어요. 한국 스타트업 투자 사기 사건으로 제 펀드가 큰 손실을 입었던 기억. 그때부터 한국은 제게 신뢰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화려한 외관 뒤에 허술한 실체를 숨기는 곳이라 믿었죠. 청계천 복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전 세계 환경 학술지에 제 의견을 기고했어요. 청계천은 조작된 쇼케이스다.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각국 환경단체들이 제 논문을 인용했죠. 저는 직접 현장을 확인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각오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청계천 가시나요? 우리 손으로 살린 거예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국민적 자부심이라니 얼마나 잘 짜인 피라인지 확인해보겠다고 다짐했죠. 호텔에 짐을 풀자마자 청계천으로 향했어요. 저녁 8시 하천 주변은 산책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깨끗했어요. 너무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낮 시간대 관리의 결과겠죠. 밤이 되면 본색이 드러날 겁니다. 호텔로 돌아와 드론 4대와 적외선 카메라 6대를 준비했습니다. 청계천 전 구간을 24시간 모니터링하기로 했어요. 누가 언제 청소하는지, 어떤 약품을 뿌리는지, 물고기를 인위적으로 투입하는지 전부 기록할 계획이었죠. 새벽 3시에 장비를 설치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이었죠. 카메라 각도를 조정하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게 드러날 거야. 호텔로 돌아와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새벽 4시 17분. 화면에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70대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손에 집게를 들고 천천히 걸으며 쓰레기를 줍고 있었어요. 누가 시킨 것 같지 않았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웠죠. 잠시 후 또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40대 남성. 운동복 차림이었어요. 그도 비닐봉지를 들고 하천 주변을 청소했습니다. 조깅하다가 자연스럽게 쓰레기를 줍는 모습이었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연출일까요? 새벽 4시에 누가 자발적으로 청소를 한다는 말입니까? 분명 서울시에서 고용한 사람들일 겁니다. 그래야 말이 되죠. 5시 30분. 화면 속 사람이 10명을 넘어섰습니다. 학생, 직장인, 주부로 보이는 사람들. 모두 자연스럽게 쓰레기를 줍고 물가를 정리했어요. 서로 모르는 사이 같았습니다. 각자 자기 일을 하듯 움직였죠.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게 진짜라면?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판단하긴 이릅니다. 수질 데이터를 직접 측정해봐야 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카메라 속 사람들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의무가 아니라 자부심처럼 보였죠. 창밖으로 서울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측정 장비를 다시 점검했어요. 오늘이 진실을 밝힐 날입니다. 아침 7시 저는 청계천 광교 지점으로 향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스위스제 수질 측정기가 들어있었어요. 이 장비는 유럽 환경청이 공식 인증한 기기입니다. 오차율 0.001% 이하죠. 20년간 이 장비를 믿고 일해왔습니다. 물을 채취했어요. 측정기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용존 산소량 9.8mgl.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이건 알프스 산맥 계곡 수준입니다. 도심 한복판 하천에서 나올 수 없는 수치죠. 뭔가 잘못됐어요. 장비 오류야. 다시 측정했습니다. 9.7mgl. 세 번째 9.9mgl. 네 번째 9.8mgl. 결과는 계속 같았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요. 분명 측정 방식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상류로 올라가 다른 지점에서 채취했어요. BOD 1.2mgl. 이건 1급수입니다. 유럽에서도 보기 힘든 수질이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뭔가 이상합니다. 여기가 정말 서울 한복판이 맞나?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계가 고장 난 건 아닐 겁니다. 돌아보니 30대 중반의 여성이 서 있었어요. 서울시 수질센터 박서연 박사였습니다. 그녀는 손에 비슷한 측정기를 들고 있었죠. 매일 아침 측정해요. 항상 이 정도 수치입니다. 저는 화를 참으며 물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유럽에서도 30년 걸린 수치인데요. 기계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죠. 박서연 박사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데이터는 완벽해요. 당신이 믿지 않으려는 거죠. 가슴이 철렁했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 데이터를 부정하고 싶었던 거예요. 한국이 성공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오전 10시 외신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제가 현장 검증을 한다는 소식이 퍼진 거죠. CNN, BBC, 로이터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슈나이더 박사 결과가 어떻습니까? 저는 측정기를 다시 들었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재측정했어요. 9.8mgl. 변함없었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이건 불가능해요. 제 입에서 무의식 중에 말이 흘러나왔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박서연 박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불가능한 게 아니라 당신이 몰랐던 거예요. 기술만으론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20년간 쌓아온 확신이 흔들렸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숫자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날 오후 SNS에는 서울의 기적이라는 영상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마다 하천을 청소하는 시민들의 모습이었어요. 학생, 직장인, 노인 모두 자발적이었죠. 댓글에는 각국 언어로 놀라움이 쏟아졌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어요. 제 이메일함은 전 세계 환경단체의 문의로 가득했습니다. 서울의 데이터가 진짜입니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우리도 배울 수 있을까요? 저는 답장을 쓸 수 없었어요. 숫자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었죠.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창밖 청계천을 내려다봤습니다. 저녁 산책을 하는 사람들, 물가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가족들. 그들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이 도시를 지킨다는 자부심이요. 이게 진짜일까? 그 질문이 밤새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측정기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숫자는 여전히 9.8mgl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숫자. 하지만 저는 아직 믿을 수 없었어요. 내일은 더 깊이 파헤쳐야 합니다. 분명 어딘가에 비밀이 있을 겁니다. 새벽 5시 저는 다시 청계천으로 나왔습니다. 이번엔 누가 관리하는지 직접 확인하려고요.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하천 입구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40대 남성이었어요. 손에는 수질 측정 키트가 들려 있었죠.
저는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실례지만 시청 직원이신가요? 그가 고개를 들었어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내과 의사예요. 정민호라고 합니다. 의사분이 왜 여기서 물을 측정하시죠? 매일 출근 전 30분 수지를 확인해요. 그의 대답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저는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월급은 받으시나요? 없어요. 그냥 책임이죠. 정민호는 웃으며 말했어요. 행정이 다 할 순 없잖아요. 우리가 돌봐야 오래 가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유럽이었다면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어요. 자원봉사라 해도 보상이나 인센티브가 있죠. 하지만 이 사람은 아무 데가 없이 매일 새벽에 나온다는 겁니까? 어릴 적 이 근처에서 살았어요. 정민호가 하천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악취가 심해서 창문도 못 열었죠. 천식으로 고생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깨끗해졌잖아요. 지키고 싶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났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중학생이 쓰레기 집게를 들고 왔어요. 운동복 차림의 주부가 비닐봉지를 들고 걸어왔죠. 정장을 입은 직장인도 보였습니다. 저분들도 자원봉사자인가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래요. 정민호가 대답했어요. 서울시는 돈 한 푼 안 줘요. 그런데도 3만 2천 명이 교대로 청계천을 지킵니다. 3만 2천 명. 그 숫자가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걸으며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누군가는 물가의 수초를 다듬고 있었어요. 또 누군가는 배수구를 점검했죠. 모두 자기 일처럼 움직였습니다. 한 노인이 물고기 먹이를 주고 있었어요. 저는 다가가 물었습니다. 매일 오시나요? 20년째요. 이 물고기들이 제 친구예요. 노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관리 받으세요? 아니요. 그냥 좋아서요. 이 강이 살아있으니까요. 저는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이건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었어요. 오전 9시 저는 시민단체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청계천 지킴이 네트워크 대표 윤아림을 만나기 위해서요.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만드셨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윤아림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시스템이 아니에요. 신뢰예요. 신뢰요? 정부는 시민을 믿었어요. 시민은 도시를 믿었죠. 그게 전부예요. 그녀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도시는 행정이 아니라 신뢰로 굴러가요. 저는 그 말을 공책에 적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20년간 저는 기술과 시스템만 보았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사무실을 나와 다시 청계천을 걸었어요. 사람들이 웃으며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물가에서 놀고 있었죠. 모두가 이곳을 자기 집처럼 대했어요. 이건 시스템이 아니라 마음이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카메라를 꺼내려다 멈췄어요. 이 순간을 기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 가슴에 이미 새겨졌으니까요.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하천을 바라봤어요.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제 안에서요. 청계천 다리 아래 한 노인이 물고기에게 무언가를 던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하얀 떡이었습니다. 물고기들이 모여들었죠. 실례지만 매일 오시나요? 노인이 고개를 들었어요. 주름진 얼굴에 온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50년째예요. 이 물이 거물 때도 악취가 날 때도 왔죠. 50년이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정옥이라고 해요. 1970년대 여기 살았어요. 청계천변에 판잣집이 있었죠. 그녀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먼 곳을 바라보는 눈빛이었어요. 철거됐어요. 하루아침에요. 집도 가게도 다 무너졌죠. 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도 이곳에 오시나요? 처음엔 미웠어요. 너무 미웠죠. 한정옥 할머니가 물을 내려다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알겠더라고요. 도시도 사람처럼 아프다는 걸요. 도시가 아프다고요. 그때 청계천은 죽어가고 있었어요. 썩은 물, 악취, 쥐떼. 사람도 아팠죠. 저처럼요. 할머니의 손이 가슴을 짚었어요. 도시를 살려야 사람도 산다는 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용서했죠. 용서요? 집을 빼앗긴 걸 용서했어요. 대신 이 물을 지키기로 했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노인은 상처를 사랑으로 바꾼 겁니다. 증오를 헌신으로 바꿨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와요. 쓰레기 줍고 물 상태 보고 물고기 확인하죠.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하지만 행복해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돌봐주니까 도시가 숨을 쉬어요. 물고기가 돌아왔잖아요. 새들도 오고요. 물가에 백로 한 마리가 내려앉았어요. 우아하게 날갯짓을 접었습니다. 할머니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저 친구는 3년 전부터 왔어요. 이름도 지어줬죠. 희망이에요. 희망이요? 물이 깨끗해지니까 돌아온 거예요. 희망처럼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 할머니는 도시를 용서했고 도시는 생명으로 답했습니다. 도시는 기계가 아니에요. 한정옥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생명이에요. 생명은 사랑으로 키우는 거예요. 기술로 안 돼요. 그 순간 무언가가 무너졌어요. 제 안에 쌓인 오만함이었습니다. 저는 기술만 믿었어요. 숫자만 봤죠. 하지만 이 도시를 살린 건 사랑이었습니다. 유럽에서는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십억 유로를 써도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왜요? 사랑이 없었으니까요.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이제 알았네요. 당신도 이 물을 사랑하게 될 거예요. 물고기들이 할머니 주변을 맴돌았어요. 마치 인사하듯이요.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아 한참을 물을 바라봤습니다. 새들이 울었어요. 물이 흘렀죠. 사람들이 웃으며 걸어갔습니다. 모든 게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혀있던 글귀를 지웠어요. 청계천 복원은 조작이다. 그 자리에 새로운 문장을 썼습니다. 청계천은 사랑으로 되살아났다. 할머니가 떡 하나를 제 손에 쥐어줬어요. 던져보세요. 물고기들이 좋아할 거예요. 저는 떡을 물에 던졌습니다. 물고기들이 모여들었어요. 입술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처음으로 제 안에서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죠. 고맙습니다, 할머니. 뭐가요? 제게 진짜 중요한 걸 가르쳐 주셔서요.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청계천의 물소리처럼 맑았어요. 오후 2시, 저는 서울시 환경국을 찾아갔습니다. 김태준 박사를 만나기 위해서요. 그는 청계천 복원 프로젝트의 기술 총괄이었습니다. 처음엔 기술로만 접근했어요. 김태준 박사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최첨단 정수 시스템, 자동 수질 관리, 인공 생태계 조성. 전부 다 했죠. 그런데요. 2년이 지나도 물고기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의 목소리에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데이터는 완벽했어요. 수질도 좋았죠. 그런데 생명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이 대목이 중요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생명은 기계가 만들 수 없으니까요. 김 박사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기술은 조건을 만들 뿐이에요. 생명을 불러오는 건 사람의 손길이죠. 그가 창밖을 가리켰어요. 청계천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물가를 걷고 있었죠. 저분들이 진짜 비결이에요. 시민들이요? 정부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시스템을 살린 건 시민이었죠. 김 박사가 파일을 꺼냈습니다. 사진이 가득했어요. 시민들이 청소하는 모습, 수질을 측정하는 모습, 아이들과 물고기를 관찰하는 모습. 매일 이런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요. 놀랍네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왜죠? 시민을 믿지 않으니까요. 아니, 믿을 수 없으니까요.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도 처음엔 그랬어요. 통제하려고 했죠. 규칙 만들고 벌금 정하고 감시 카메라 설치하고요. 효과가 없었나요? 역효과였어요. 사람들이 떠났죠.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180도 바꿨어요. 통제 대신 신뢰를 택했죠. 어떻게요? 시민들에게 맡긴 거예요. 당신들이 주인이라고 말했죠. 김 박사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행정은 지원만 해요. 측정 도구, 청소 도구, 교육 프로그램. 하지만 결정은 시민이 해요.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했어요. 아니,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죠. 저는 노트에 빠르게 적었습니다. 이건 혁명이었어요. 행정의 혁명이었죠. 기술은 시작일 뿐이에요.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사람이 돌봐야 생명이 돌아옵니다. 그게 우리가 배운 거예요. 대가는 없나요? 예산, 인건비, 보상? 거의 없어요. 월 운영비가 5천만 원 정도예요. 5천만 원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유럽 같으면 월 50억 원도 모자랄 규모예요. 신뢰가 예산을 대체했어요. 김 박사가 웃었습니다. 정부가 시민을 믿으니까 시민이 도시를 지킨 거죠.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건 단순한 환경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사회 철학이었어요. 당신 나라에서도 가능할까요? 김 박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요. 신뢰를 만드는 게 쉽지 않으니까요. 시간이 걸려요. 우리도 실패를 반복했죠. 그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진 않아요. 사람은 어디나 똑같으니까요. 사무실을 나왔어요. 저는 청계천으로 다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뛰어다녔죠. 노인들이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눴습니다. 이 모든 게 신뢰로 만들어진 겁니다. 기술이 아니라요. 저는 노트를 펼쳤어요. 새로운 제목을 적었습니다. 청계천의 기적 기술이 아닌 마음. 손이 떨렸어요. 20년간 제가 믿었던 모든 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렜죠. 완벽함이 아니라 불완전함을 믿는 용기. 그게 한국의 비밀이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은 독일로 돌아가야 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세계에 말하겠습니다. 진짜 선진국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믿는 나라라고요. 베를린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3주 만에 귀국이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서울에 남아 있었습니다. 가방 속에는 청계천의 수질 데이터와 시민들 사진이 가득했죠. 일주일 후 저는 취리히 환경연구소에서 강연을 열었습니다. 200명의 연구자가 모였어요. 모두 제 발표를 기다렸죠. 기술이 아니라 신뢰가 도시를 살립니다. 첫 문장을 꺼냈습니다. 강연장이 술렁였어요. 누군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청계천의 수질은 완벽했어요. 하지만 그건 결과일 뿐이죠. 저는 화면에 사진을 띄웠습니다. 새벽에 청소하는 시민들, 물고기에게 먹이 주는 노인, 수질을 측정하는 의사. 이분들이 진짜 비결이에요. 3만 2천 명이 무보수로 도시를 지킵니다. 불가능해요. 뒷줄에서 한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유럽에선 작동하지 않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죠. 불가능한 게 아니라 시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강연이 끝났어요. 대부분은 회의적인 표정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한 젊은 연구자가 남았어요. 시도해보고 싶어요. 26살 막스였습니다. 취리히 대학 환경공학과 학생이었죠. 혼자서요? 친구들과 함께요. 10명 정도 모을 수 있어요. 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취리히 강도 살릴 수 있을까요? 해봐야 알겠죠. 저는 그에게 자료를 건넸어요. 청계천의 모든 데이터와 시민 참여 매뉴얼이었습니다. 3개월 후 막스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취리히 강 지킴이 모임이 시작됐다는 소식이었어요. 10명으로 출발했죠. 매주 토요일 아침 그들은 강변을 청소했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미친 짓이라고 했죠. 하지만 막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20명이 됐어요. 1년 후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언론이 주목하기 시작했죠. 저는 취리히를 다시 찾았습니다. 강변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젊은이들, 가족들, 노인들. 모두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교수님 덕분이에요.
막스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들이 해낸 거죠. 강물을 측정했어요. 용존 산소량 7.2mgl. 1년 전보다 3mgl 올랐습니다. 놀라운 변화였어요. 15년 만에 송어가 돌아왔어요. 막스가 물을 가리켰습니다. 은빛 물고기가 헤엄치고 있었죠. 저는 눈을 감았어요. 한국의 기적이 여기서도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이게 기적인가요? 막스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한국에선 이걸 일상이라 부르죠. 그날 저녁 취리히 시의회가 저를 초청했습니다. 그들은 취리히 강 지킴이를 공식 파트너로 인정하기로 했어요. 예산 지원도 약속했죠.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시장이 말했습니다. 통제하지 않겠습니다. 시민을 믿겠어요. 저는 웃었어요. 배움이 시작된 겁니다. 베를린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미넨, 함부르크, 프랑크푸르트. 독일 전역에서 비슷한 모임이 생겨났어요. 저는 유럽을 돌며 강연했습니다. 파리, 런던, 암스테르담. 어디서나 같은 질문을 받았죠. 정말 가능한가요? 서울이 증명했어요. 저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기술은 조건이에요. 하지만 생명을 되살리는 건 사람의 마음이죠. 2년이 흘렀습니다. 유럽 37개 도시에서 강 지킴이 운동이 퍼졌어요. 시민 참여 모델이 행정의 새로운 기준이 됐죠. 환경학회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신뢰 기반 도시 보건 논문으로요. 하지만 진짜 공로자는 따로 있었어요. 시상식 연단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이 상은 한국 시민들의 것입니다. 그들이 세계에 가르쳐줬어요. 완벽한 기술보다 불완전한 신뢰가 더 강하다는 걸요. 청중이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저는 서울을 떠올렸습니다. 한정옥 할머니, 정민호 의사, 김태준 박사, 윤아림 대표. 감사합니다, 서울.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제 인생을 바꿔준 도시에게요. 그날 밤 저는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서울행이었어요. 다시 가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서요. 베를린 환경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헬가 슈나이더 과장이었어요. 10년 전 슈프레강 복원 프로젝트를 주도했던 인물이죠.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당신의 말을 믿고 싶어요. 헬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두려워요. 또 실패하면 어쩌죠? 실패는 방법이 틀렸기 때문이에요. 저는 베를린으로 향했습니다. 헬가를 직접 만나야 했어요. 슈프레강은 여전히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10년 전 쏟아부은 예산은 수십억 유로였어요. 최첨단 정수시설, 생태공원, 자동화 시스템. 전부 무용지물이었죠. 왜 실패했을까요? 헬가가 강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시민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기술만 믿고 사람은 배제했죠. 그게 실패의 이유예요. 이번엔 달라질까요? 시민을 믿으면 달라질 겁니다. 헬가는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희망이 공존했습니다. 해봅시다. 그렇게 베를린의 두 번째 도전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시민을 주인공으로 세웠죠. 헬가는 신문에 광고를 냈어요. 슈프레강을 함께 살릴 시민을 찾습니다.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겨우 15명이 모였어요. 너무 적어요. 헬가가 실망했습니다. 시작은 이래요. 서울도 그랬어요. 저는 그녀를 격려했습니다. 첫 모임이 열렸어요. 저는 서울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한정옥 할머니, 정민호 의사, 32,000명의 시민들. 사람들의 눈빛이 변했어요. 우리도 할 수 있을까요? 한 대학생이 물었습니다. 해야만 해요. 이 강은 당신들의 것이니까요. 다음 주 토요일 15명이 강변에 모였습니다. 청소 도구를 들고 시작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또 시작이야? 어차피 실패할 텐데.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모였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요. 3개월 후 30명이 됐어요. 6개월 후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언론이 주목하기 시작했죠. 베를린 시민들이 슈프레강을 되살린다. 신문 헤드라인이었어요. 더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1년 후 저는 다시 베를린을 찾았어요. 강변에는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헬가가 눈물을 글썽이며 달려왔어요. 교수님, 연어가 돌아왔어요. 연어요? 15년 만이에요. 우리는 함께 강으로 달려갔습니다. 정말 연어였어요. 은빛 물고기가 상류로 헤엄치고 있었죠. 헬가가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10년 전엔 수십억 유로를 써도 안 됐어요. 근데 이번엔 사람이 있었죠. 저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우린 효율을 배웠지만 한국은 신뢰를 가르쳐 줬어요. 헬가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날 저녁 슈프레강 복원축제가 열렸습니다. 시민들이 모여 노래하고 춤췄어요. 무대 위에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신뢰한다. 서울이 우리에게 영감을 주었다. 독일어와 한글로 함께 적혀 있었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헬가가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어요. 10년 전 저는 기술을 믿었어요. 그래서 실패했죠. 청중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당신들을 믿었어요.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저는 무대 옆에 서서 지켜봤어요. 한국의 철학이 유럽의 도시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신뢰가 대륙을 넘어 퍼지고 있었죠. 축제가 끝난 후 헬가와 함께 강변을 걸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할까요? 그녀가 물었어요. 계속 믿으세요. 시민을요. 두렵지 않을까요? 두려워도 괜찮아요. 신뢰는 용기니까요. 달빛이 슈프레강을 비췄습니다. 물이 반짝였어요. 15년 만에 되살아난 강이었습니다. 감사해요, 엘리자베트. 저야말로 고마워요. 함께 증명했으니까요. 뭘요? 한국의 기적이 세계 어디서나 가능하다는 걸요. 우리는 한참을 강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인천행 비행기를 탔어요. 서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말해야 했죠. 당신들의 사랑이 세계를 바꾸고 있다고요. 3년 후 저는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곳이 그리웠습니다. 새벽 5시 청계천으로 향했어요.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죠. 물가에 한정옥 할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여전히 그 자리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기억하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엘리자베트. 돌아왔구나. 네, 할머니. 우리는 포옹했어요. 할머니의 품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많이 바빴죠? 유럽이 난리라던데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내가 뭘 했다고. 할머니가 웃으며 물을 가리켰습니다. 그때 무언가 움직였어요. 수달이었습니다. 수달이요?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년에 돌아왔어요. 가족이에요. 5마리죠. 수달 가족이 물속에서 장난치고 있었어요. 새끼들이 어미를 따라다녔죠. 이름도 지었어요. 이름이요? 희망이, 사랑이, 믿음이, 기쁨이, 평화. 할머니가 하나씩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우리 수달들 이름이에요. 저는 웃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 할머니는 모든 생명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사랑으로요. 해가 떠올랐어요. 아침 햇살이 청계천을 비췄습니다. 물이 황금빛으로 반짝였죠. 할머니, 유럽에서도 강이 살아나고 있어요. 그래요? 잘 됐네.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모두 감동했죠.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물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 물도 유럽 물도 결국 바다로 가죠. 맞아요. 마음도 그래요. 연결되어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의 철학이 세계로 퍼진 겁니다. 오후 2시 청계천 복원 23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무대에는 윤아림 대표가 서 있었어요. 3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오셨어요. 윤아림이 저를 무대로 불렀습니다. 청중이 박수를 보냈어요. 엘리자베트 슈나이더 박사님입니다. 3년 전 이곳에서 배운 신뢰를 유럽에 전했죠. 저는 마이크를 잡았어요. 떨렸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저는 오만했어요. 청중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을 의심했죠. 청계천을 조작이라 믿었어요. 잠시 멈췄습니다. 감정이 북받쳤어요. 하지만 틀렸어요. 이곳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었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가르쳐준 신뢰가 지금 유럽 42개 도시를 바꾸고 있어요. 윤아림이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기술로요? 아니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사랑으로요. 청중이 환호했습니다. 저는 무대 아래를 바라봤어요. 한정옥 할머니, 정민호 의사, 김태준 박사. 모두 자리에 앉아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기념식이 끝난 후 저는 청계천을 천천히 걸었어요. 3년 전 걸었던 그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정민호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제가 더 고맙죠. 제 인생을 바꿔주셨잖아요. 우린 그냥 우리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걸 세계에 전해준 거죠.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청계천에 조명이 켜졌어요. 물이 흐르고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녔죠. 저는 벤치에 앉아 노트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한국은 나에게 과학이 아닌 마음을 가르쳐줬다. 도시를 살리는 건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사랑이었다. 노트를 덮었어요. 이야기가 완성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길. 택시 기사님이 물었어요. 또 오실 거죠? 물론이죠. 이곳은 제 두 번째 고향이에요. 기사님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비행기 창문 아래로 서울이 보였어요. 초록빛 띠가 도심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청계천이었어요. 그건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기술도 아니었죠. 생명이었어요. 사람들의 사랑으로 되살아난 생명. 감사합니다, 서울.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적을 보여줘서요.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어요. 청계천의 물소리와 함께요. 기계가 아닌 마음으로 움직이는 도시. 기술보다 신뢰를, 효율보다 사랑을 택한 나라. 그것이 한국이 세계에 남긴 가장 아름다운 기적입니다. 오늘 엘리자베트 박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짜 선진국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서로를 믿는 마음, 돈이 아니라 자발적인 헌신, 통제가 아니라 신뢰.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세계에 보여준 진짜 힘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새벽 청계천에는 누군가 조용히 도시를 지키고 있을 겁니다. 그 작은 손길들이 모여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변화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 함께 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